안녕하세요, 앨런입니다. 오늘은 그 후지 X100V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가끔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나 제 블로그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라이카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왜 그 후지는 굳이 또 구매를 하게 되었느냐. 뭐 라이카도 M이 있고 그 다음에 CL이 있고 다양한 기종을 쓰고 있는데 혹시 뭐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니냐, 또는 후지 X100V가 더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, 이런 이제 그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냥 이자를 빌어 고백하자면 그냥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. 뭐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시겠지만 카메라 구매하는데 뭐 핑계가 있겠습니까? 갖고 싶으면 핑계를 억지로 만들고 또 정당하다 보면 진짜 자기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 같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.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저는 그 X100V를 가질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그냥 갖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후지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 건 상당히 오래전부터인데요. 사진을 시작하면서부터 캐논 DSLR을 사용했었고, 오랫동안 캐논 DSLR에 익숙해져 있던 저한테는 후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녀석이었습니다. 처음 후지를 시작한 건 X-E1이라는 바디부터 시작했는데요. 후지에 있는 독특한 그 필름 시뮬레이션 때문에 당시에는 뭐 후보정을 거의 하지 못했던 저한테 어떤 단비와 같은 색감을, 굉장히 놀란 색감을 선물로 주었고요. 그 색감 때문에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냈다가, 좀 세련된 느낌도 내었다가, 다양한 제가 희망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활용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그 뒤로 뭐 T1이 나왔고, T2가 나오고, 또 이제 프로2까지 해서 다양한 카메라를 구매했는데요. 그러다가 이제 후지에서 라이카 렌즈로 이종 교배를 하면서 또 신세계를 맛보았고, 한동안 후지 X 프로2를 제외한 나머지 바디는 다 정리를 하고 후지 프로2마저 제 스팜에 넣고 제가 잊고 지냈지만, 어느 순간 종종 그 JPG 색감에 대한 그런 그리움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프로2를 가끔 제 스팜에서 꺼내서 라이카 렌즈와 이종 기배에서 찍곤 했는데요. 어느 날인가 제가 좋아하는 어떤 블로거, 이제 조나스라는 후지 X 앰베서더라는 분인데요. 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의 블로그를 보고 후지의 이터널 시뮬레이션과 그 다음에 뭐 이제 다양한 새로 나온 그 필름 시뮬레이션을 보고 갑자기 다시 후지가 또 사용하고 싶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추가한 게 X100 V 시리즈입니다. 사실 저는 후지를 예전에 사용할 때 X100S라는 모델을 사용했었거든요. 그때 이 붙박이 렌즈의 어떤 경험을 해보았고, 다 좋았는데 F2라는 최대 개방에서 너무 소프트했던 경험이 사실 별로 좋지 않아서 다시는 아마 X100 시리즈를 구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. 이 X100V부터는 이 렌즈 자체가 완전히 새 렌즈가 돼서 나온 느낌입니다. 이제 최대 개방을, 이제 F2에서 최대 개방을 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샤프한 느낌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부분은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로 편의성이 미묘하게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걸 이제 위에 ISO 다이얼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리고 했었는데, 얘를 한번 올린 다음에 뭐 돌린 다음에 다시 내리면은 고정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이제 붙잡고 있는 동안에 이걸 돌렸어야 됐죠. 그런 편의 기능이 좀 추가된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런 뒤에 플립 스크린도 상당히 매력적이긴 한데요.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플립 스크린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심지어 제가 사용할 때는 후면에 LCD도 대부분 끈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 다음에 화면도 EVF보다는 OVF, 그러니까 광학식 파인더로 이렇게 이제 라이카처럼 한쪽 눈으로 뭐 이런 배경을 보고,
또 파인더로는 이제 그 OVF를 보면서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. 종종 그냥 좀 편안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런 그 이제 후면 플립 스크린을 이용해서 찍기도 합니다.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듯이 이런 그 이제 낮은 자세로 꽃을 찍어야 했을 때는 과거 같았다면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뭐 이렇게 힘들게 이제 꽃을 찍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후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플립 스크린을 이렇게 돌려놓고 뭐 낮은 앵글로 이렇게 찍으면서 후면 LCD를 보면서 이제 찍을 수 있게 되니까 이런 편리함은 활용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하나의 경우에는 영상을 찍을 때도 이제 플립 스크린이 종종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엑스백 V를 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터널 필름 시뮬레이션을 꼭 사용해 보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 필름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영상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었는데요. 저는 이제 사진이 주력이고 영상이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후보정에서 영상의 색감을 건드리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. 뭐 하려고 하면야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또 이제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뭐 시간을 투자한 뒤에도 매번 영상마다 색감을 제 톤대로 맞춘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후지의 이터널 필름 시뮬레이션을 설정해 놓고 그 색감 그대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. 실제 이제 후지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짧게 후지로 영상을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. 이터널 필름 시뮬레이션 덕분에 어떤 영상의 개조 표현도 상당히 깊게 표현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제 후지를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엑스백 V가 이제 붙박이 렌즈이기 때문에 환산 35mm가 나한테 맞는지, 그 다음에 렌즈를 교환하고 싶은 욕심은 없을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그 외에 영상 전용으로 얘를 구매하시긴 좀 예를 들면 4K에 이제 제가 원하는 뭐 그런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10분이 채 되지 않아서 이제 발열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영상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. 그래서 10분 미만으로 영상을 찍고 그걸 뭐 이어서 여러 개를 잘라서 붙이려고 생각하신다면 추천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영상 전용 이제 카메라라고 하면 엑스백 V보다는 좀 다른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후지의 장점은 역시 필름 시뮬레이션이겠죠. 그래서 다양한 JPG 색감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. 후지의 이제 요 기종부터 추가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바디 내에서 톤 커브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커브라고 하면은 보통 후보정에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. 뭐 이제 섀도우도 조정할 수 있고 하이라이트도 조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단순히 뭐 샤프니스나 이런 부분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JPG의 톤 커브 자체를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. JPG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상을 찍을 때도 그런 톤 커브를 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후보정 없이 그냥 한 대의 카메라로 JPG 그대로 쓰고 뭐 영상도 그대로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라면 그냥 편리한 엑스백 V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요런 점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오스모 파켓이라는 그 영상 장비와 그 다음에 이 후지로 이터널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찍은 그런 영상을 지금 나란히 보여드릴 텐데요.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스모 같은 경우에는 좀 뉴트럴한 색감이고 이제 이터널 필름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차분한 그런 색감이 나오는데요. 대신에 이제 개조 표현이 상당히 좋거든요. 그런 부분을 이제 약간 영화 같은 시네마틱한 느낌을 낼 수 있는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느낌 비교를 한번 뭐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
비교 영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후지로 찍은 사진 장르를 엑스백 V로 찍은 사진 장르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너무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 드린 것 같아서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